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클래스 내일정씨입니다. 주식을 애꾸 눈으로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시장을 보다 보면 이렇게 보면 또 이게 오를 것 같고, 또 가끔 제가 듣는 이야기가 차기 주도주, 차기 주도주. 계속 우리는 뭔가 강력한 주도주를 찾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맞죠. 근데 가만히 놓고 보면 주식시장이라는 것 자체는 항상 매일 똑같은 파워로 움직일 수가 없죠. 잠깐 주도주라고 하는 것은 아주 찰나에 순간적으로 강력하게 오는 것이 주도주죠. 그게 바로 임팩이 있는 거죠. 시장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이나 느리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순환이란 이름을 갖고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메커니즘을 조금 이해하신다면, 때로는 주식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제일 갖게 되는, 가지고 싶지 않아도 갖게 되는 첫 번째 소양이 조바심이거든요. 근데 아마 애권의 눈으로, 이게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약간은 한쪽 눈을 가리고 한번 바라보는 것도 주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좀 괜찮지 않나 싶어서 조금 1분이라는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오늘 장은 상당히 다양한 이야기가 많았어요. 뭐 원전 관련주도 좀 움직였었고요. 또 LNF 같은 경우는 오전부터 강했었는데,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좀 지난주부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코스피 이전하는 거 아니냐 했었는데 장 마치고 발표를 했고, 또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8월 20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제 방류를 하는 걸로 결정이 나면서 어느 정도 또 일본 불매 운동, 요거 표는 이제 1919년 이기지 못했지만 2019년, 이건 이제 2019년도 당시 전 아베 총리가 한국의 반도체 주요 3개 품목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했을 때, 블랙리스트 갔을 때 한일 불매 운동 관련 슬로건들이 많이 움직였었어요. 보이콧 재팬.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주시장에서 잠깐 이거부터 놓고 보면 1919년도는 그렇죠. 3.1 운동이죠. 자, 보게 되면 오늘 시장에서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시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JTC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건 또 일본 면세점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불매운동이란 이름으로 모나미란 종목이, 사실 모나미가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죠. 이거 모나미 볼펜입니다. 이거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주가랑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눈 가만히 뜨고 놓고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약간 눈 가리고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면 올라가는 거고, 또 한편으로 놓고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종목은 좀 어렵겠죠. 앞으로 테마주라는 표현이 맞는 거고, JTC 같은 경우는 또 일본인 면세점이에요. 그러니까 또 아까 봤던 대로 약간 노 재팬 이런 이야기가 이슈가 되는 거죠. 지금 장은 바로 그런 장입니다. 지금 장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시장에서 큰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재료가 없지만 또 악재도 많이 없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오늘 보면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달라요. 내일도 아마 비슷한 장이 전개될 것 같은데, 그래도 가장 주말을 넘기면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중국이었죠. 사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정권 그래서 내렸다고 장이 올라가면 그게 어디 주식시장이겠어요? 그쵸? 저거 세금 내린 거니까. 그리고 물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책도 폈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사안 같은 경우는 여전히 중국이 불안하다는 걸 대변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도 뭐 중국 증시가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못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 중국 정시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국의 경기인 것이고, 결정적으로 중국의 부동산, 중국의 내수, 중국의 제조업이 상당히 지금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디플레이션, 지금 리세션을 가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미국발 강세에 어떤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면 우리 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똑같은 결이에요. 그쵸? 뭐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를 하지 않아도, 기관들이 강력하게 매수하지는 않아도 시장이 어느 정도 양봉의 개수가 많아지고, 놓고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큰 음봉이 있었습니다만은 음봉의 개수보다 이제 서서히 양봉의 개수가 많아지면 어느 정도 상승 에너지가 큰 거겠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미미하지만은 급락했을 때 4개 음봉이 있었지만은 다시 한 3개 정도의 뭐 자리는 왔다 갔다, 우리 갤러그 게임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양봉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에너지가 큰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이런 재료들은 사실 하나씩 우리가 약간 순환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시장에서 현대건설하고 이런 관련주가 움직였습니다. 현대건설이 이제 소형 원전 관련 이야기죠. 아직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을까요? 한전기수도 마찬가지고. 과연 이 시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일 정시지만 내일도 시세 연성소로 간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무리수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소형 원전이란 것 자체도 앞으로 상당히 효율적은 많죠. 뭐 보시겠지만 일반 우리가 APR 1400이라고 이야기하는 한전이죠. 하는 것보다는 일단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뭐 단점도 있겠지만은 건설 기간도 반밖에 안 걸리고 건설비도 거의 반, 뭐 3조 이하라고 이야기해요. 대형 원전 하나 하는데 5조 정도 든다고 하고 두 기면은 10조.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는 3조 원 이하, 1조 이야기도 나옵니다. 뭐 그 다음에 지금 오쿠시마 원전 같은 오염수, 그 오염수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냉각수가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진 않겠지만 그렇게 큰 기운도 필요 없는 거고. 그럼 국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나 SK나 현대나 삼성이 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주가 움직였다고 해서 이 하나를 고지고 눈 두뿌렇게 뜨고 저는 지금 상황에서 원전주가 다시 간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지금 어느 정도 약간 로테이션 관점에서 조선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조금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의미 있는 반등을 보였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의미 있는 반등을 보였다는 것은 다른 한쪽으로 더 생각해 보면 그동안 이제 지금 장의 결 자체가 대형 이벤트가 끝나면서 어느 정도 느린 반등, 급락을 했지만 느린 반등에서 나오는 로테이션의 관점이다. 그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주들은 뭐 내일도 뭐 혹시 보실 분들은 한번 시간을 갖고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지금 레시피가 공개돼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식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도 마찬가지고 소송이라는 게 사실 하루 이틀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전 관련주 보시는 분들도 더 이상 나빠질 건 없겠지만은 여기서 적극적인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기는 저는 어렵지 않나. 어느 정도 잊혀진 섹터에서의 로테이션 관점에서 매수가 들어왔지 않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기적인 저점은 나왔죠.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두산 에너빌리티도 약간의 수렴 국면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락에 대한 리스크는 좀 나오지만은 V자 급등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잊혀진 섹터에 대한 로테이션이니까 우리는 지키는 바이겠죠.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장에서 좀 특징이 뭐였냐면 내일도 바라볼 건데 내일 이제 LNF를 바라보겠죠. 과연 포스코 DX 정도의 임팩을 줄 수 있을까? 글쎄요, 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코스피로 이전한다고 주식이 다 올라가면 무조건 다 이전하겠죠. 근데 이건 약간 이율 배반적인 거죠. 상장시켜줄 때는 코스닥 상장 요건은 코스피보다 훨씬 유합니다. 적자 간에도 상관이 없고요. 기술 특례도 상장을 하고. 근데 덩치 좀 커졌다고 감히 코스피로 간다고? 감히까지는 아닌데. 공매도 실어서 코스피 간다고? 그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기업의 비즈니스와 이제 어느 정도 실적, 사이즈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죠. 뭐 코스피를 이사하는 걸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런 것이 너무 관례화되고 정리화된다면 어느 정도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커지면 이사의 결의에서 코스피 진행, 물론 거래소에서 오케이는 해주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진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포스코 DX처럼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포스코 DX가 LNF도 잘났다 안 났다 이야기는 아니에요. 주가가 움직이는 각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눈으로 놓고 보면 여러 가지 분석을 하겠죠. 근데 시장은 약간 애꾸의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이야기해서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주가가 우상향하는 그룹, 주가 우상향하는 상태에서 나온 재료였습니다. 7월 12일 날. 그렇죠? 그리고 포스코 그룹에 대한 순환적인 매기가 나온 상태에서 날아간 거고 LNF 같은 경우도 물론 LNF도 되게 호재도 많지만 공매도 때문에 많이 눌린 것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업의 주가가 25만원이 오게 되면 코스피 이전한다고 갑자기 30만원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매도요? 쌓을 수 있습니다. 이전하는 그 기간에만 안 들어가는 거지. 어쨌든. 근데 요거는 제가 왜 적어놨냐면 뭐 기피 LNF의 코스피 이전행이 예전에 제가 포스코 DX 분석할 때처럼 어떤 관점으로 주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내용보다는 한번 그냥 최근에 약간 이런 일정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지켜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시장은 여전히 과연 누가 땡기고 있느냐 에코의 눈을 놓고 보면 시장은 역시나 비스듬히 보게 되면 지수는 아까도 잠깐 봤지만은 지수 자체는 코스피잖아요. 삼성전자 당기지가 않죠. 지수는 누가 당기고 있느냐 일단은 지금은 약간은 LG에너솔루션의 힘 자체가 어느 정도 하이닉스보다는 강력합니다. 100조짜리. 물론 시가총액도 하이닉스보다 크지만 LG에너솔루션의 힘 자체가 어느 정도 하이닉스보다는 강하고 포스코 홀딩스의 힘 자체가 현대차보다는 강합니다. 그러면 코스피 쪽도 지수 자체는 배터리가 강한 거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겠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조금 쉬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봤다시피 LNF도 있을 거고 뭐 에코프로 BM도 있을 거고 포스코 코스코닥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물론 오늘 약간 뭐 SM이라든지 이런 엔트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한 건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만은 제약바이오가 못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터리 쪽이 강한 거고 엔트주 같은 경우도 오늘부로 SM 같은 경우는 다시 최근에 약간의 눌림 그러니까 추세선 기준으로 우상향을 하다가 여기서 어느 정도 우상향 추세에 꺾였었는데 다시 이렇게 돌아섰어요. 오늘 뷰로는 다시 조금 더 매수 힘이 강합니다. 기타 나머지도 마찬가지.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장을 보실 때 아까 제가 몇 개 봤는데 탑머터리얼이라든지 하나기술이라든지 뭐 많습니다. 약간은 쉬어갔던 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하나기술이나 탑머터리얼이나 아니면은 배터리 장비에서 TSI 네. 시간이 너무 길어지네. 자, 이런 종목들의 매기세가 들어온 것 자체도 TSI는 조금 각도가 별로 이쁘진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쫙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내일 증시에서 이 시장 애꾸의 눈으로 장을 보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인사이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떤 특정 사이트에 대한 지나친 집착보다는 순환적인 관점에서 조금 열어놓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오늘에 올랐다고 해서 내일 가는 것도 그 인터벌이라고 하죠. 폭도 말하는 거죠. 연속성도 조금 떨어지고 있고 로테이션은 조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숙제는 그러죠. 오늘은 뭐가 갈지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거꾸로 중요한 것은 급락 기후에 어느 정도 시장이 완충작용을 가면서 극한 하락세는 진정되고 있다. 물론 투명직으로 올라갔던 그 몇 친구들 초전도체, 맥신 이쪽 친구는 빠지고 있고 이렇게 보죠. 화장품도 마찬가지. 중국 요크 관련주들도 ING입니다. 오늘은 전체 시장을 한번 쭉 돌아보는 관점으로 내일 증시를 정리했습니다. 내일도 레드